이 작은 새는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절벽 아래의 독특한 형태의 둥지는 매년 짝짓기 시즌에 그 새가 만든 것입니다. 수컷은 암컷의 주목을 끌기 위해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이 새는 사랑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음식 찾느라 바쁩니다. 계속 찾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다른 위치로 확실히 옮겨서 옆에 틈새로 간다. 계속해서 부리를 사용해 돌을 뒤집 여자친구를 끌어들이고 싶다면 그들의 취향을 이해한 수컷 새는 막 찾은 애벌레를 암컷 새에게 선물한다. 엄마가 딸에게 몸매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암컷 새는 이 선물을 거절했다. 좋은 여자들은 음식이 입에 가까이 다가올 때 거친 남자들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암탉은 웃으며 받아들일 뿐이다. 그들은 자연 암석 틈을 둥지의 기초로 사용한다. 점토 둥지를 짓는다. 독특한 출입구를 설계한다. 새가 둥지에 들어가면 몸에 있는 먼지가 제거돼요. 둥지가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붉은 개미 한 마리가 절벽의 시야에 나타나요. 그 개미가 분비하는 액체는 정말 이런 것들은 새들이 보통 먹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죽음의 운명. 절벽은 배고픔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붉은 개미를 건축 자재로 본다. 잡은 곤충들을 잘게 부수어서 둥지의 균열을 막고 단백질과 단단한 껍질로 사용하는 것이다. 동물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멘트를 만들어 남녀가 협력하여 일하는 거야. 그들은 둥지를 유지하기 위해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해 암컷 새가 둥지 짓는 임무를 마쳤어. 시간을 아껴서 일하러 가야지. 아내를 위해 배를 채워야 해. 아내의 배고픔을 채워주려고. 이 암사자는 정말 너무 잔인. 표범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코 상대의 생명을 놓아주지 않아. 하지만 그 어미는 더 한 무리의 들개에게 들개들이 나무에 오를 줄 그녀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아. 하지만 자신의 새끼는 아슬아슬. 이런 딜레마는 그녀를 고통으로 절망하게 오늘 모두가 확신해. 표범이 내려오지 않겠. 아래에서 미어미어 울기만 할 거예요. 표범 쪽은 마침내 야생개무리를 쫓아냈어요. 쉬는 것도 빨리 자신의 새끼를. 하지만 아기가 이미 죽어버려. 굉장히 분노했.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 왜냐하면 다른 자식이 어쩔 수 없. 베코는 눈물을 참고만 있을 수밖에. 사자가 가기를 자신의 새끼를 기적이 일어나기를 너무 후회했어. 아기를 잘 챙기지 못. 또한 이렇게 무력했던 순간 그렇게 맹렬한 존재를 만들어낸 이성을 갖게. 모두 가족에 대한 책임. 그렇지 않았다면 분명 목숨을 걸어 어미가 새끼를 핥고 복잡한 감정 속에 할머니가 함께 도와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생각해보면 표범이 두 새끼를 바로 일을 하러 나가서 매일 첫 번째 임무는 아이들을 잘 챙기는 것. 두 번째 임무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오늘은 정말 운이 좋아. 문을 나서자마자 닭을 만났거든. 이번엔 단순히 배고픔을 닭털로 왕의 기분을 마치 표범의 삶과 비슷. 쓸데없는 말은 하지. 내 목구멍에도 닭털이 걸렸으니까 다음에는 닭을 안 먹을. 고기는 1분만, 털은 3시간 만에 뽑아내. 영양이 소리쳤어요. 맞아, 우리가 더 맛있어. 표범이 그 말을 좋은 아이디어라고. 즉시 자세를 낮추고 공격을 준비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갑자기 다람쥐가 나타났어요. 그는 점점 영양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영양은 즉시 느리게 움직인 후 도망갔어요. 해가 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표범도 나무로 올라가 올빼미의 숨은 곳을 찾고 있었어요. 재밌어요. 낮에 올빼미를 잡는 건 하나의 입을 고기는 적지만 배고픈 것보단 부엉이가 멍하게. 우리 모두 고양이과야. 체면 좀 살려줘. 맞아. 하루하루가 어려워져도 최소한 희망은 목표도 있어. 하지만 현재와 미래 남은 건 새끼 한 마리뿐. 얼룩무늬 암사자는 그냥 눕고 싶어해. 아무것도 할 맛이 나지 않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제 새끼를 엄마로서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사냥하러
이번에 표범은 나무 위에 숨어서 토끼를 기다려. 점점 더 더워지는 날씨. 우리도 표범이 어떻게 해서 영양 한 마리를 잡았는. 하하, 하이안, 직업에 신경 쓰지 말. 무리해서 개를 표범은 상황이 좋지 않. 바로 도망쳤어. 표범은 달리면서도 상당히 게다가 이 먹이는 사냥개에게 빼앗겼어. 모두 쉽지 않아. 저쪽에서는 아기 엄마가 먹이를 가져오지 하나의 병아리를 보면서 작지만 나 앞에 나올 수 있다니. 너는 나 놀라게 하는 게 두렵지 않니? 엄마, 한 마리 랩터를. 전박이 펠리컨이 말했어. 또 영양을 잡을 걸. 가능할까? 글쎄, 가능한지 모르겠. 일단 해보자. 엄마, 한 마리 랩터를. 호랑이가 말했어요. 큰 놈을 잡으면 항상 작은 것들만 잡을 수 있어. 토끼가 말했어요. 더 이상 내가 당신을 발견했어요. 호랑이는 이렇게 급히 아기를 불러. 아기가 너무 배가 고팠어요. 엄마가 나한테 숲토끼를 기뻐서 뛰어올랐지. 우리는 그것이 상대와 놀고 있는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하지만 이 도도한 고양이들 거의 아기 고양이의 마지막 식사. 왜냐하면 날씨가 점점 모든 동물들이 이주를 시작하기 때문. 부모님들은 점점 더 딸을 만족시켜야 하고 사냥 기술을 끊임없이 향상시키. 부모님은 이주 도중에 감시초소를 세울 계획이. 먹잇감이 가까이 오면 그들은 쉽게 쓰러뜨. 그게 그들의 방식. 사람들은 며칠 전에 이곳을 잡을 먹이가 전혀 없어. 이쪽은 아주 순해 보이지만 링카울 가족에게 발견되었어요. 애는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뛰어돔. 표범이 나무에 올라가고 있어요. 무의식이 그를 살렸어. 그리고 엄마는 슬픔에 울고 싶었지만 뜻밖의 수확을 발견했. 여기 생선이 있어. 비록 고양이 종류쯤 물고기 잡는 건 하나도 모르지. 특히 아직 크지 않은 생선이 요란하게 상대의 발버둥에 직면했을. 어떻게 할 수. 자, 그 쥐부터 잡아보자. 날카로. 드디어 한 입 베어먹어. 진흙에 잔뜩 묻은 하지만 마음은 즐거워. 이건 어떤 동물보다 잡기 쉬워. 전혀 위험하지 않아. 재규어는 정말 한 마리 두더지를 숨기고 다시 지난번 성공 경험이 있어. 이번엔 송어를 꽉 물어봐. 이 물고기는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어. 사냥할 때마다 힘이 많이 들어. 아주 우리의 식량을 위해서라면 마치 힘이 솟는 것 같아. 표범은 한 마리는 숨기고 잡는 것은 물고기 어미의 목숨이지. 하지만 연속해서 잡다 보면 양쪽 턱은 이미 쥐가 경련을 그래서 샤프 오리엔탈은 가장 큰 아이를 나무에 매달아요. 그것은 당신에게 자존심을 가지게 모두가 강인함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고 사람이 물고기를 말을 삼아. 나는 아마도 이것은 샤프 오리에 내면 독백일 이런 말들이 아버지에게 격려의 남을 받아주지 않고 홀로 엄마인 것이 더 외롭고 힘들다. 그들 뒤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매번 무적이라는 모습을 숨길 때마다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